안녕하세요. 리치걸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리치걸스의 막둥이 소연입니다. 오늘은 우리 저점의 신 업사부님 모시고 방송 진행해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미증시 얘기를 먼저 해볼까 하는데요. 간밤에 미국 증시 모두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잭슨홀 미팅이 촬영일 기준으로 23일 금요일 밤에 있거든요. 파월 의장 발언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 분위기를 가늠하면서 경계 모드가 좀 발동한 것 같아요. 그쵸? 네, 또 그렇습니다. 반도체 위주로 좀 기술주 중심으로 차익 매물이 많이 실현되는 것들을 볼 수 있었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사부님? 일단은 이제 미국 시장이 그 목요일 시장 기준에서 지금 이제 저희가 금요일 이제 오후에 촬영을 하다 보니까 금요일 밤 미국 시장 반영은 지금 안 되고 있기는 해요. 하지만 잭슨홀 미팅에서 이제 9월에 금리가 어떻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거의 힌트를 다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미 이 7월 FOMC 의사록을 이제 공개를 했을 때 네. 그랬을 때 9월에 금리 인하야 만장일치 모두들 네, 9월에 네. 금리 인하 한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그 0.25 할 거니 아니면 0.5 할 거니 이제 네. 빅컷이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들이 골드만삭스에서 아마도 요번에 0.5% 빅컷을 할 수 있어라고 골드만삭스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네. 그거에 따라서 지금 엔화가 148엔에서 145엔 이렇게 뚝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해요. 잭슨홀 미팅에서 과연 0.25와 0.5%의 차이는 어떻게 반영이 될까? 그쵸? 네. 그걸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네.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에 엔 캐리 청산의 발작이 크게 일어난 것이 네. 일본이 금리가 없던 나라였었어요. 근데 금리가 이제 생기게 되고 또 0.25까지 올려놓은 상태가 되니까 발작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엔화로서 일본이나 이런 쪽에다가 투자할 그 상품이 없다 보니까 이제 미국 쪽 주로 채권 쪽에 많이 투자를 하는 게 이제 엔캐리잖아요. 근데 요즘엔 이제 채권뿐만 아니라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문제가 미국과의 그 금리 차가 줄어들수록 이제 엔캐리 청산에 대한 압박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잭슨홀 미팅에서 이게 일정상으로는 가장 빠르니까 네. 9월 지금 18일 날 그 FMC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9월 20일 날 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치자면 9월 18일이면 19일 날 알게 되고 목요일 반영이 돼요. 네네네. 그죠? 금리가 어떻게 됐구나. 그러면 이제 다음 날인 금요일에 또 BOJ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번에 이거 보니까 금리 인상하면 안 되겠구나. 네. 일단 거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지금 만약에 그 BOJ에서 금리 인상한다면 0.25 내지는 뭐 0.1로 올릴 수도 있겠죠. 어쨌든 워낙에 금리가 낮았던 상태고 제로 금리 내지는 이제 마이너스 금리도 있었으니까요. 뭐 그런 것들이 미국이 0.25를 인하하는 것만 해도 격차가 줄어들죠. 네. 일본과. 그렇죠. 근데 0.5를 해버리면 얘네가 금리 인상을 안 해도 그만큼이 줄어드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 엔화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래서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엔화가 강세로서 조금씩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은 잭슨홀에서 그러니까 0.5%를 하면 그 기존까지는 미국 경기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네. 라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뭐 떨어질 거다라고 많은 이들 얘기를 했었지만 네. 이제 그보다는 오히려 이제 0.5% 인하를 하면 그래서 빅테크 관련주들이 한번 살짝 올랐거든요. 네. 한번 네, 차트 네. 정도 좀 보면서 네. 얘기 좀 차트 해봐도 보면서 좋을 것 같은데. 설명해 주세요. 네. 자, 이제 보면은 나스닥이에요. 이전에 떨어지려다가 다시 끄집어 올려놓은 네. 수요일 같은 경우는 저렇게 끄집어 올려놓은 게 0.5% 금리 인하 할 수도 있어. FMC 의사록 공개를 봤더니 0.5%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네. 그렇죠. 그래서 빅테크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네. 저렇게 좀 했는데 이제 하루 만에 이거 문제인데
빅테크 종목들 중심으로 대표적으로는 엔비디아도 좀 많이 되겠죠. 밀리는 모습이었죠. 네, 엔비디아. 그래서 요렇게 어찌 보면은 당연히 조정받을 만한 자리에서 또 조정이 들어온 거기도 해요. 요 보시면 이제 네. 뭐 이제 우리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제가 세팅해 놓은 게 빨간 선에서 매수, 파란 선에서는 이제 저항이니까 네네네. 한번 좀 당연히 조금 쉬어갈 수도 있지. 이만큼 올라왔는데 이 정도 못 내려가랴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종목들 마이크로소프트도 아이고 이거 갑자기 대두박이 나왔네요. 네. 잠시 실수가.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같이 저렇게 밀렸어요. 애플 뭐 테슬라도 네, 5% 맞습니다.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네. 이제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던 그러한 내용들이 아마도 0.5%를 하게 되면 엔화가 또 발작할지도 몰라. 과연 버틸 수 있을까?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나온 게 아닐까. 그래서 차익 실현, 현금화를 시키는 어떤 그런 모습이 일단은 목요일 밤에는 보였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볼까?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이 어떠한 내용으로 얘기를 해주냐에 따라서 그렇죠. 0.5면 어떻게 하지? 근데 물론 이제 그것도 시장 반응을 봐야 돼요. 시장 반응을 봐야 되니까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에 따라서 네. 우리가 다음 지켜봐야 대응을 될 좀 것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9월달에 네. 일정이 9월 12일 날이 그 선물 옵션 동시 만기예요. 네. 3, 6, 9, 12월 네. 선물 만기이기 때문에 3, 6, 9, 12월로 만기가 오고 13일 날 금요일 우리가 대응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토요일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추석 연휴예요. 아하. 그리고 우리가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 FMC가 열리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그렇죠. 네. 9월에 그 중요 이벤트들을 맞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어찌 보면 네. 상당히 큰 대박이 나올 수도 있는 네. 오히려 네. 상당히 큰 대박이 나올 수도 있어. 예. 그 변동폭을 네. 그래서 이제 파생 시장에서 요번에 폭락을 하면서 풋 옵션 뭐 ERW 풋 이런 것들이 500배, 1000배 뭐 이런 게 터졌거든요. 500배. 그러면 이제 네, 상상만 해도 좋네요. 100만 원이 만약에 네. 내가 최대로 잘 먹었다. 100만 원을 진짜 저점에 있어서 네. 꼭대까지 먹었다고 하면 네. 100만 원이 5억 어머나. 또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랬네요. 그 정도에 준할 정도는 절대 안 나올 겁니다. 절대 안 나오는데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그 이제 다음 이제 만기 9월 달 동시 만기 직전 혹은 직후 우리는 이제 명절이니까 네. 그 이후의 변동성이 매우 커질 가능성이 높겠죠. 중요 이벤트 지금 모든 게 다 쏠려 있고 금리 어떻게 네. 할 거야 하는 그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걸 대비를 하셔라. 지금부터 생각을 해놔야 된다. 그렇군요. 그 초대박이 나든지 아니면 만약에 시장이 하방으로 꽂히게 됐을 때 누군가는 대박을 먹을 텐데 누군가는 또 매우 괴롭겠죠. 그렇죠. 그리고 마음고생 심하실 거예요. 네, 이번에는 어찌 됐건 간에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급작스럽게 반등을 잘 해줬어요. 네. 그렇죠? 미국 이거 일본이군요. 네. 오늘 차트가 제 마음을 잘 몰라주네요. 어쨌든 네. 이렇게 잘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코스피 이렇게 잘 올라왔어요. 근데 만약에 9월 달에 다시 한번 강한 하락이 나왔을 때 이렇게 쉽게 안 올라올 거예요. 만약에. 네.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안 돼, 애초에. 그러면 안 되죠. 네네, 애초에 이렇게 빠지면 안 되는데 보통은 저는 일단은 아직까지는 이번 주 전략에서 말씀드릴 때까지는 그렇게 하락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자. 잭슨홀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고 한다 하더라도 다음 주에 어떻게든 좀 버텨낼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애초에 그렇지 네. 않았다면 이렇게 올라오기도 어렵고 네. 이렇게 올라오기도 어렵고 여기서 지금 횡보를 하잖아요. 그럼 대만은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며칠째 대만은 툭툭툭툭툭 빠지고 있어요. 하이닉스 고점 찍고 내려오니까 반도체가 툭툭툭툭 내려오면 네. 대만은 그대로 빠지는데 우리는 횡보를 하죠. 맞습니다. 물론 코스닥은 조금 더 상태가 조금 더 안 좋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지금 잘 버티고 있다. 그전 충격을 주는 것 그다음에 엔화가 어째 됐건 146엔을 자꾸 깨요. 145엔도 한 번씩 깨고 뭐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좀 버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구나. 지금 이제 미 대선이 앞두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미 대선을 앞두고 증시가 어떻게든 좀 좋아야 돼요. 또 미 대선 직전에 좀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오바마 때 그랬습니다. 네. 오바마가 연임할 때 2008년도 이제 있고 2012년도 선거 때 2012년도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미국 증시를 보면 우리랑 약간 증시 내용이 좀 다른데 직전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올랐었어요. 쭉쭉쭉쭉 네. 올랐다가 직전에 한번 툭 툭 떨어졌. 밀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었고 네. 했는데 아무튼 중요한 건 그 전에라도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9월 달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 8월은 이미 뭐 어쨌든 저점 찍고 좋죠. 네. 애초 안 빠졌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렇죠. 8월 달 한 달이라는 생각을 보면 네. 초반에 지금 이틀간 빠진 거를 제외하면 그 다음은 쭉 좋은 거예요. 지금 네. 증시 꾸준히. 상황이 반등. 그러니까 이것이 9월 달에 이어지고 뭐 10월의 어느 날까지 이어지고 조금 흔든다 하더라도 아마도 뭐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미 대선을 앞두고 지금의 민주당 어쨌든 지금 칼자루는 지금 집권 여당이 네. 좀 더 갖고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제닛 옐런이 무슨 짓을 할까? 이 사람도 트럼프 대통령 되면 안 돼. 그렇죠. 이런 주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어떻게든 바이든이 지금 노환이 오셔서 아 대통령직을 수행을 못할 것 같은데 솔직히 그런 걱정들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민주당 쪽으로 이기게 하려고 그렇게 돈을 풀지 않았나. 국채를 엄청나게 발행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해리스가 불리해진다라고 봤을 때에는 네. 어떻게든 뭔가가 또 할 것 같은 거죠. 아. 그래서 제가 현재까지는 언제 제가 말을 바꿔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또 상황이 바뀌면 제가 말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죠. 그거는 네. 좀 증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거를 거니까요. 약간 나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봐요. 뭐 TV 나오시는 전문가분들 일명 네. 내지는 이제 리딩하는 전문가들 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얘기해놓고 뭐 자기 뭐 회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거를 이제 꺾이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한 말을 끝까지 고집을 해요. 말을 못 바꾸고. 그래서 잘못된 발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황이 바뀌었으면 네. 바뀐 대로 우리 이거 바뀌었으니까 이거 손절하고 어떻게 대응을 합시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주 와장창 박살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군요. 시장 상황이 바뀌면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래서 그거를 보면은 뭐 저 사람 말 바꿨다고 뭐 유명한 채널들 보면 댓글에 막 그렇게 실시간 채팅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봐요. 그렇지 않을까요? 자, 아무튼 상황이 바뀌면 네. 저도 이제 말을 바꿔야 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강한 하락을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충분히 받쳐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질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조금 강하게 하락이 좀 나온다라면 네. 그래도 2,550 정도는 지켜내지 않을까. 네, 2,550. 근데 2,600 자체도 안 깨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깨지면 2,600 그때 사죄하면서 제가 다른 말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여러분. 네네. 어쨌든 네. 지금 이제 그런 혹시나 잭슨홀에 대한 어떤 반응 때문에 시장이 좀 충격을 받는다. 그래도 그렇게까지 크게 염려하지는 말자라고 네. 좀 얘기를 당분간은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울사부님이 반도체주 말씀을 해주셨는데 반도체주 한 주 동안 좀 어땠는지 다음 주 전략도 어떻게 세워볼지도 오늘 얘기를 나눠보고 네네네. 싶거든요. 반도체. 그렇죠. 반도체 중에서도 제가 뭘 가장 강조했는지 혹시 정답 아시는 분 전 알거든요. 바로 SK 하이닉스죠. 하이닉스였죠. 그러니까 네. 지금은 이제 잠깐 쉬고 있는 그런 상태이긴 합니다만 네. 정말 SK 하이닉스의 선택은 매우 옳았다. 탁월하셨습니다. 탁월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차트 크기를 조금만 조정을 좀 제가 해 보도록 할게요. 네. SK 하이닉스가 지금 이번에 반등을 주는 지수 움직임에 가장 밀접하게 네. 가장 큰 역할을. 똑같이 반등을 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네. 가장 거의 동일하게 반등을 보인 종목이 바로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SK 하이닉스가 못 가니까 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수도 좀 쉬어가고 있는 부분들. 네. 물론 이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반등에
주역이 반도체였다는 거예요. 네네. 삼성전자는 저렇게까지 못 왔지만 엔비디아가 올라가면서 엔비디아 연관되어 있는 반도체. 그리고 그러니까 AI 거품론 뭐 있었었지만 네. 그거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한 번씩 그런 얘기가 나오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막대한 돈들이 AI 산업에 투자가 되는 그런 부분들과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를 비롯한 주가가 많이 올랐어 라는 네. 부분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거지만 어쨌든 강력하게 또 조정을 이미 줬잖아요. 네. 그래서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 8월 5일, 6일, 7일 계속해서 SK하이닉스 매일 제가 공개 방송을 하니까 맞습니다. 매일 방송하면서 SK하이닉스 그냥 무조건 오로지 어. SK 하이닉스에 많이 왜냐면 이제 외치셨어요. 장중에 실시간 방송을 하는데 짜잘짜잘한 종목들 갖고 막 자꾸 강조를 하고 얘기를 하면 이게 조금 의심 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게 저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200명, 300명 보고 계시는데 많으시죠. 그분들이 SK 하이닉스를 아무리 산다 한들 이 SK 하이닉스가 올라가거나 떨어지게 하겠어요? 그렇죠. 영향이 거의 없죠. 네. 그래서 그냥 누구나 사도 수익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종목이 SK 하이닉스였다. 실제로 상당히 좋았고 네. 또 이제 팔면서 저는 여기서부터 이제 팔아요 하고 지난주 이제 어쩔 수 없이 네. 목요일 8.15 그 휴장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수요일부터 팔았어요. 수요일부터 뭐 금요일 이렇게 하면서 안 되겠다 싶어 갖고 이제 또 월요일, 화요일 그래서 아예 탁 털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내려오면 전 살 거예요 하고 아마 20선 근처까지 오지 않겠습니까? 네. 해서 또 오늘 어쨌든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방송 하면서 보여드리는 마켓 파워라는 시스템이 네. 오늘은 약간의 개파락을 해도 반등한다 시그널이 나와가지고 그러면 네. 반등을 지수가 반등을 하면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면 개파락했다가 네. 그러면 가장 지수 움직임에 연동이 잘 되고 있는 SK하이닉스도 반등을 하겠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좀 짤짤이 크게 먹는 건 아니고 짤짤이 짤짤이로 네. 아침에 전문 용어 샀다가, 짤짤이. 또 이렇게 쓱 올라가서 자 저는 이제 좀 아침에 이거 좀 산 거 그냥 팔아요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또 내려오네요. 내려오면 또 어디선가 또 사야 어디쯤 되나. 사야 되나 네. 지켜보고 계시는군요. 그래서 이제 저게 다음 주 혹시나 네. 시장 상황에서 민다라고 하면 또 시장이 다시 올라갈 때는 주도주가 필요한데 네. 일단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주들은 놓고 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저것들이 못 가니까 올라간 것들이 있어요. 뭐였을까요? 그러니까 저것들은 주도주처럼 올라왔어요. 그래서 네. 시장을 여기까지 끌어올리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어요. 네. 근데 얘네들이 못 갈 때는 반대적인 움직임을 보인 종목들이 올라가거든요. 뭐였을까요? 가장 뭐가 있을까요? 찌질하다. 이렇게 업종이 좀 작은 업종이 아닌데 한때는 시장을 엄청 이끌었던 주도주였는데 정답. 네, 2차 전지. 그쵸. 야. 그래서 2차 전지. 한때는 정말 많이 오를 것 같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2차 전지가 네, 그런 입장에서 많이 못 갔어요. 요번에 반등이 매우 좀 근데 지지부진한. 그래도 또 22일까지는 연속해서 이틀 연속 반등을 하는 듯 했는데 또 다시 약세 전환을. 네, 요 보시면 봐보시면은 네, 차트를 지금 한번 에코프로 보면서 BM 에코프로 BM. 안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누군가는 그래요. 얘는 많이 안 빠졌잖아요. 이번에 폭락에. 네. 애초에 많이 빠졌어요. 무슨 애초에 저 꼭대기에서부터 지금 얼마나 빠졌는데 너무 많이 빠져서. 너무나도. 그래서 더 빠질 것도 없어. 아이고. 근데 문제는 안 올라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나마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코스닥이 아니라 코스피에 있는 그 2차 전지 주들이 그나마 조금 이제 이틀간 좀 올랐죠. 네. LG 에너지 솔루션. 그러니까 얘네들도 지금 거의 움직임이 없다가 조금 이제 반도체 얘네들이 쉬니까 그 이제, 틈을 노리고 네. 내가 조금 많이 못 갔는데 나 좀 이제 가도 살짝 될까? 가볼까? 삼성 SDI 뭐 포스코 쪽이나 LG 화학이나 이런 쪽들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 코스닥 쪽에 있는 종목군들은 그런 움직임들조차도 지금 얘도 에코프로잖아요. 네. LNF 전혀 아이고. 그죠. 그래서 안 좋아. 근데
움직이는 게 있어요. 네. 2차 전지 연관주 중에 네.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열폭주. 네. 열폭 네, 열폭주. 열폭주. 열이 폭주했어. 네. 그죠? 그래서 최근에 그 2차 전지 배터리 전기차가 화재가 나고 불이 났잖아요. 네, 최근에 또 테슬라 트럭 테슬라 트럭도. 근데 그건 아마 그건 아직 운전자가 정확한 졸음운전 원인이 뭐 밝혀지지 않았어요. 사고라고 하니까 그렇죠. 아직은 이제 음.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아서 좀 확인이 필요할 텐데 아무튼 일단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이게 정책적인 이슈로 올라가는 거라서 중요한 거예요. 네. 중요한 건데 우리나라 어쨌든 불이 났잖아요. 네. 뭐 벤츠 음. 불나고. 근데 이게 중국산 저가의 안전성이 떨어지는 10위권에 있는 그런 회사의 제품이 1억이 넘는 벤츠에 들어갔을 리야.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도 당한 거잖아요. 소비자가. 그렇죠. 그죠? 그럴 줄이야. 그리고 이제 길거리에 세워놨던 테슬라도 갑자기 불이 났어요. 네. 여기는 이제 일본 패나소닉 거가 들어갔었다고 지금 밝혀지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전기차 어떻게 해? 큰일이네. 근데 지금 환경이 기후 문제가 심각한 거는 누구나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어딘가는 뭐 폭염, 어딘가는 폭우, 어딘가는 네. 엄청난 가뭄, 뭐 네. 산불 계속 나고 난리 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미룰 수 있는 건 아니야. 어쨌든 전기차 시대로 가기는 가야 해. 우리가 스마트폰이 어떻게든 지금 또 사람들이 쭉 쓰고 있는 것처럼 그렇죠. 가기는 가야 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전기차 시대로 가긴 가야 해. 네. 근데 전기차 불이 나서 불안해서 전기차 못 쓰겠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라면 음. 좀 그냥 일단 좀 기다릴 것 같긴 한데요. 다른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거 보고.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 시대로 가야 되니까. 네. 그러면 전기차 시대로 가는 거는 민간이 막 마냥 끌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수소차나 이런 것들도 이제 보통 이제 정부 쪽에서 이제 구매해서 많이 사용을 하면서 점점점 퍼지게 하거나 이러잖아요. 네,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좀 그러니까 정책적으로라도 그렇죠. 정부 도움이 필요하겠습니다. 차원에서.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부 차원에서는 음. 전기차 시대로 가긴 가야 해. 네. 근데 국민들이 전기차 불나고 뭐 어쩌고 전기차 끌고 다니면 욕 먹을 것 같고 이제 네. 아파트 어디든 건물에 지하 주차장 안 돼요 전기차 못 들어와요. 못 들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몰라요. 버리든지 말든지 이러니까 나 몰라 하면 안 되죠 정부가. 갈등이 이제 이렇게. 네. 그래서 야 뭐가 문제야? 배터리 안전 그러면 더 안전한 배터리 만들어. 그렇죠, 그렇죠. 전고체 배터리 전고체 안전한 거 배터리, 만들어. 안전한 거 만들면 그래서 이제 되겠네. 한농화성이랄지 네. 이수 스페셜티 아, 케미칼이랄지 네네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상승을 했던 거고 네. 어쨌든 정책적으로 자 이제 근데 그게 지금 당장 만들어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들도 대표적인 큰 기업 그죠? 새 기업도 이제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하고 네. 그래서 LG든 LG 엔솔이든 뭐 SK 쪽이든 뭐 마찬가지가 될 텐데 어쨌든 삼성도 SDI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네. 그런 노력들을 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될 때 아마 대형주들이 쭉쭉쭉쭉 가는 모습이 나올 것 같고 네. 그 전에는 아니고 그걸 하다 보니까 지금 아까 열폭주 이거를 안다는 것 자체가요. 우리 소연 아나운서 열폭주. 대단한 거예요. 열이 폭주하는 걸 방지하는 그거와 연관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 지금 올라간 건데 예를 들어서 한번 이제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보면은 이닉스 보세요. 어머나. 급등하고 있죠. 네. 네, 급등합니다. 이러다 상한가 가겠는데. 어머. 그러게요. 자 그리고 한빛 레이저, 네. 한빛 레이저, 어머나. 네 나노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아마 이제 더 있긴 할 건데 지금 대표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오릅니다. 근데 이게 배터리가 열폭주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술이 있거나 네. 아니면 야 이거 전기차를 이놈들이 또 몰래 섞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한우가 네. 키우고 도축하면 우리 소비자들이 이거 봐서 바코드 찍으면 네. 이 소가 어디서 언제 도축이 돼서 어떻게 되는지 이력 나온지 아세요? 네네네네네네. 그런 것처럼 자, 요 종목 중에 한빛 레이저는 말 그대로 레이저 회사예요. 각인을 하는 거야. 배터리에다가 각인을 해서
요 차의 배터리에 어떤 배터리가 들어가는지를 증명을 하자 이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좀 더 신뢰성이 가네요. 신뢰성이 있게 좀 더 이거는 안전하다라고 음. 알려져 있는 그런 배터리를 쓰는 그 차다. 내 차는 안전한 배터리가 들어있다. 그렇군요. 증명할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이슈가 돼서 각인을 해놓는. 네,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종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알티캐스트라는 종목도 있어요. 요것도 네. 지금 최근 이렇게 강세를 움직였다가 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막 이러는데 배터리만 안전하면 되냐? 그다음에 이제 불이 나는 케이스가 네. 가만히 주차돼 있다가 불이 나는 경우도 있고 네. 또 충전 중에 불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거 배터리를 해결해도 충전소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잖아. 그렇죠. 래서 충전소를 안전하게 더 안전하게 네, 그래서 연관돼서 올라가는 게 알티캐스트 그다음에 캐리라는 종목도 있기는 한데 요거는 환기 종목이기도 하고 네. 조금 좀 위험성이 좀 있네요. 좀 떨어지네. 그죠? 급락할 때 확 급락하고. 그러네요. 요 연관주들이 최근에 이슈를 가지고 올라간다. 열폭주 내지는 그러니까 방지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정책적으로 어쨌든 우리 무늬만 전문가인 척 하시는 어르신들이 정치하시는 분들이 네. 쓸데없는 정책 하지 말고 진짜 전문가들 불러다가 네. 어떻게 대책을 마련을 마련하기 해야 좋겠는지를 될지. 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충전을 90%를 하네 80%를 하네 좀 쓸데없는 헛소리 하지 애매하네요. 마시고 네.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이 좀 음. 좀 전문가를 불러다가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좋겠고 네. 어쨌든 그래서 정책에 반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정책이 이렇게 수립이 돼가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급등을 해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테마주도 한번 살펴볼게요. 테마주. 네, 테마주. 제가 이번 주에 업로드했거든요. 네. 어떤 거 업로드했죠? 전염병에 대해서 맞습니다. 엠폭스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제가 영상을 업로드했거든요. 이 엠폭스가 요즘 변이 바이러스가 조금 문제예요. 네. 근데 아직 국내에서는 문제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살짝만 그 내용을 네. 영상 올려주셨던 내용을 요약을 살짝 요약을 네, 알겠습니다. 이 원숭이 두창이 뭐냐? 어떤 걸까요? 몸에 이렇게 좀 두드러기 나 있는 사진 많이 보셨을까요? 종기처럼 네. 맞습니다. 이 원숭이 두창이 인수 공통 감염병이에요. 그래서 인간과 사람 모두에게도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약간 걸렸을 때 독감인가? 그냥 이렇게 열나고 요런 정도인데 점점점 3일 뒤에부터 손과 가슴, 등 뭐 이런 곳에 발진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위험하겠죠. 하지만 치료제가 있어서 그렇게 큰 걱정은 안 된다라고 언론이 많이 말을 하는데요. 하지만 요즘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문제입니다. 이 변이 바이러스 전 세계적으로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계태세를 좀 갖고 우리도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관련주들을 좀 살펴보고 좀 계속해서 이슈를 따라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저는 먼저 파미셀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파미셀, 뭐 미코바이오메드 아니면은 또 녹십자, MS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한번 네. 차트 보면서 설명해드릴게요. 네. 파미셀이 이제 그래서 급등을 했는데 네. 지금은 좀 떨어져요. 얘도 그렇고 지금 테마주라. 미코는 네, 미코바이오는 그나마 양호한데 어찌 보면 네. 이제 이거는 이제 약간 기술적으로 그 미코바이오가 그 단기 과열로 30분에 한 번씩 거래가 됐던 이제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그쵸 3일 동안 그렇게 거래가 돼요. 이 보통은 네. 급등하던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네. 거래가 안 되는 시간이잖아요. 거래량이 적죠. 네네네네. 그래서 이런 구간이 오면 세력들이 네. 이렇게 올려놓고 자기네들도 못 팔아요. 팔아야 되는데 팔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든 한 번은 땡겨 놓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개미들한테 물량을 다 떠넘기면 그때부터 쭉쭉쭉 밀리는 거. 빠지는군요. 근데 그게 아니다. 아직 세력들이 따라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게 다시 올라오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작업들이 미코바이오 쪽으로는 있는 것 같고 네. 그 원숭이 두창과 코로나를 좀 생각을 해봤을 때 뭐 물론 저는 질병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네.
원숭이 두창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유행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예, 다른 나라 이제 아프리카나 이런 맞습니다. 쪽에서는 네. 좀 심하고 아직 우리나라는 잠잠해요. 우리나라도 감염자가 있기는 한데 네, 그래도 정말 운이 나쁜 케이스라고 음, 일단은 1차적으로 네. 내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걸렸다 그러면 정말 그 운이 나쁜 사람 네. 그 사람을 비난할 수는 없어. 근데 비난 받을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죠. 음.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연애 활동을 아, 사실 네네네. 우리가 이제 이런 주식을 잘 매매해서 수익이 나면 개이득 아, 이럴 건데 그냥 게이들이 게이들이 지금 GAY. 자기들끼리 좀 친하게 야. 놀다가 이거 걸리면 아, 약간 위험하네요. 은근적으로 좀 아. 숨어 있을 확률이 있다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네. 조금 더 퍼진다거나 이럴 수 있어서 어. 조금 우리 활동 자제들 하시기를 아, 쉽지 바라보는데 않네요. 네. 근데 어쨌든 코로나는 음. 우리 이렇게만 얘기를 해도 걸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비말로. 아직은 네. 날씨가 덥다 보니까 에어컨이 틀고 식당이든 어디든 밀폐되어 있는 공간 환기를 네. 잘 할 수 없는 네. 그런 곳에서는 누구 한 명이 코로나 환자가 있으면 여러 사람이 번질 수 있는데 원숭이 두창은 그런 종류는 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짜 운이 나쁜 이제 신체 접촉도 상당히 좀 있어야만 이렇게 걸릴 수 있는 부분이라서 우리나라 동방예의지국에 유교 사상에 그리고 이제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야?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야? 네네네. 이런 거기 때문에 좀 별로. 아. 근데 오히려 이제 코로나가 이제 좀 추이를 좀 살펴봐야 되지만 우리가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마스크를 지금 이미 잘 쓰고 다니시는 분들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맞습니다. 지하철에서 많이 쓰고 문제는 다니세요. 조금 이제 성인들은 괜찮은데 이제 초등학교가 개학을 했어요. 아, 네. 이제 애들이 학교에서 만나서 그죠? 놀고? 중학생 고등학생쯤 되면 막 아야 코로나 좀 건드리지 마 이러면 되는데 애들은 그 장난 또 치고 막 애기들이 하고 놀이터에서 자기들끼리 막, 놀고 네. 그러다 보면 조금 혹시나 약간 걱정은 되네요. 크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한번 잘 극복했기 때문에 크진 않을 것 같고 엄마들이 뭐 알아서 또 잘 확인할 테고 그렇긴 합니다만 조금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네. 이제 조금 지나면 아까 우리가 그런 얘기했지만 다음 주 9월 일정에 명절이 있죠. 아, 네. 또추석이 있습니다. 이제 안 만나던 친척들이 만나고 막 이제 이런 네, 상황도 민족 대이동도 있고요. 있으니 약간 코로나가 혹시나 유행을 조금 더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이 좀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원숭이 두창 쪽은 정말 기술적으로 단타나 네.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오히려 기회적인 부분들은 이제 코로나. 금요일 날 네. 지금 그죠? 금요일 날 8월 23일 금요일 날 시즌 그러니까 보면 좀 이제 지금 빠져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3일 동안 단기 과열로 거래가 안 됐죠. 아. 그러니까 이게 풀리면 한 번은 땡겨요 이렇게.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쫙 밀었다가 밀었네요. 네. 지금 이제 어떻게 될란가. 아, 근데 지금 이거가 아까 미코바이오 미코바이오메드. 미코바이오는 그래서 똑같은 부분에서는 요렇게 거의 똑같죠. 네. 예. 아까 그러네요. 시즌하고 시즌도 이렇게 올랐다가 쭉 밀렸다가 미코는 그래도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쭉쭉쭉쭉쭉쭉쭉쭉.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고점을 넘기고 오늘 또 한 번 올라가는. 그래서 만약에 코로나가 여기서 바로 잠잠해지지 않을 거야라고 좀 예상이 되신다면 네. 이제 이거는 진짜 기술적으로 단타를 정말 잘해야 돼요. 시젠과 지금 슈마시스가 네. 그런 식으로 거래가 안 되다가 그러니까 지금 슈마시스도 한번 땡겨봤다가 그죠? 네. 이거 이런 게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기술적으로 대응을 잘하시는 분들이시라면 네. 한 번 정도 지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원숭이 두창과 코로나 쪽 연관 종목을 봐야 한다고 하면 네. 코로나 쪽이 조금 더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현실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우리 서브님이 네. 뭐 미증시 요약부터 반도체, 2차 전지, 열폭주, 엠폭스, 코로나19 안 다뤄주신 게 없거든요. 지금 주말 전략 좀 알차게 좀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방송을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네네.
네. 마음 이제 정리를 좀 하자면 네. 이제 잭슨홀로 인한 충격이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너무 겁먹지는 말자. 아. 반응을 좀 이제 보고 아마도 버텨낼 가능성이 있고요. 한 가지 빠뜨린 게 다음 주에 네. 엔비디아 실적 실적 발표가 있어요. 그래서 28일이죠. 네, 제가 이제 계속 설명을 드렸던 그 방송 중에요. 그러니까 제 개인 네네네네. 방송에서 계속 설명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안 돼요. 왜요? 실적 발표를 앞두고 계속 올라가 버리면 네. 실적 좋아. 겁나 좋아. 그러면 네. 겁나 좋아서 가야 되는데 네. 보통은 네. 그래서 올랐잖아. 아. 선반영이 돼서 네네. 그 효과를 못 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엔비디아가 이렇게 가지 말고 조금 쉬어가는 게 낫다. 네, 지금 이렇게 좀 쉬었는데 쉬어가는 게 그래서 실적 발표 전까지 조금 쉬는 듯 하다가 실적 발표 이후에 짠짠짠 하고 가면서 그 그림. 시장 자체를 쫙 끌어주는 모습. 그래서 그게 9월 12일이 선물 옵션 동시만기 우리나라. 네. 그 어떤 구간까지의 9월의 상승세를 좀 만들어 놓고 예, 그렇게 되면 일단은 시장을 안심하면서 실적에 의한 상승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가장 베스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잭슨홀로 인한 혹시나 좀 밀리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그래서 엔비디아도 밀린다면 실적 발표에 어떤 초점을 좀 맞춰보자. 그래서 가이던스 뭐 전망치 이런 것들 조금씩 네. 한 번씩 체크를 해보면서 그렇게 나쁜 상황이 아니라면 엔비디아를 네. 좀 직접적인 공략을 할 수 있을 테고 또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게 좋은 케이스가 되면 우리나라의 SK하이닉스 내지는 네, 한미반도체든 뭐 이수페타시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로 접근도 가능할 것 같다는 얘기로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고 아마도 여러분 아마도 네. 여러분 그 9월 만기 이후 움직임이 상당히 변동이 위일지 아래일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네. 변동은 상당히 커질 수가 있고 그게 또 누군가한테는 엄청나게 큰 기회가 될 수 있으니 잘 그 정도 참고하시면 유념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네. 리치걸스 시청자 여러분, 저희 리치걸스와 우리 사부님이 함께 하면 다음 주 전략도 또 꼼꼼히 세워서 저희가 좋은 투자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좀 마지막 멘트를 바꿔볼까 했거든요. 네. 원래 저희가 항상 성투하세요 이렇게 끝났어요. 네. 이제 어떻게 해볼까요? 여기 있는데 요 뒤에 보이시나요? 이제 저희 바꿨거든요. You can up으로 해볼게요. 네. 저희 리치걸스 여러분 하나 둘 셋. You You can can up. 성투하세요.